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뷰왕의 복수의 영삼입니다. 드디어 오늘 어벤져스의 마지막 희망 캡틴 마블이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캡틴 마블의 중요한 떡밥과 눈에 띄는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스포일러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군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영화 내에서 캡틴 마블의 힘은 온전히 크리 종족 그리고 캐롤 댄버스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테서렉트로 만든 에너지 코어의 폭발로 인해서 생긴 능력이라고 밝혀졌죠. 원래 테서렉트, 즉 스페이스 스톤은 공간을 조종하는 능력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지만 테서렉트의 다채로운 모습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타노스가 아주 잘 보여주죠. 타노스가 지구나 다른 행성으로 이동할 때 포탈을 열어주는 게 바로 이 테서렉트 덕분이고, 이상한 이사양반과의 전투에서 공간을 압축시켜 쏜 것도 바로 이 테서렉트의 능력이었죠. 그리고 나서 엔딩쯤의 전투에서 헐크버스터를 입은 브루스 배너를 제압한다거나 다른 히어로를 제압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칼렛 위치의 공격을 푸른색 에너지 방어막으로 막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색깔로 봤을 때 이건 바로 테서렉트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테서렉트는 마블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인피니티 스톤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로 등장했던 건 퍼스트 어벤져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이 영화의 빌런이었던 하이드라 출신의 레드스컬은 테서렉트를 훔치고 이 능력을 탐하다가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다시 등장하면서 깜짝 놀랐었죠. 어쩌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테서렉트를 탐했었던 레드스컬과 테서렉트의 능력을 가진 캡틴 마블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퍼스트 어벤져의 엔딩에서 테서렉트는 캡틴 아메리카와 함께 땅속에 묻히게 되었는데요. 캡틴 아메리카가 나중에 부활하면서 이 테서렉트는 쉴드의 손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아이언맨 2편에서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의 노트에서 테서렉트를 연구한 흔적으로도 아주 잠깐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캡틴 마블의 시점이기도 한 1990년대의 쉴드에서 로슨 박사가 테서렉트의 힘으로 에너지 코어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광속 엔진을 만들려고 하죠. 이때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이 에너지 코어가 폭발하면서 캐롤 댄버스는 캡틴 마블의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토르의 쿠키 영상입니다. 이때는 닉 퓨리가 테서렉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캡틴 마블 영화가 아니었다면 어째서 닉 퓨리가 테서렉트를 갖고 있었는지는 설명이 되질 않죠. 그리고 나서 이 테서렉트는 어벤져스 1편에서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로키는 테서렉트를 강탈하고 치타우리 군대를 지구로 소환하기 위해서 포털 장치로 이 테서렉트를 이용하죠. 어벤져스는 결국에 이를 막아내고 어벤져스의 엔딩에선 토르가 테서렉트를 아스가르드로 가지고 가게 되죠. 그 다음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에서도 아주 잠깐 등장하긴 합니다. 당시 빌런이었던 헬러는 오딘의 보물창고에서 꽤나 괜찮은 물건이라면서 이 테서렉트를 칭찬해주는데요. 영화의 엔딩쯤에선 로키가 오딘의 보물창고에 들르게 되면서 한번 쓱 쳐다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로키는 어벤져스 1편에서도 테서렉트로 지구를 정복하려고 했으니 사실 이때는 로키가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 때문에 로키가 훔쳐갈 거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작년에 개봉했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로키는 이 테서렉트를 진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르와 헐크가 타노스한테 개발리고 토르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서 테서렉트를 타노스한테 바치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하여 이 타노스는 테서렉트를 사용하면서 인피니티 스톤을 차근차근 모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캡틴 마블과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연결점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내용입니다. 테서렉트의 능력은 캡틴 마블 이전에는 공간 조종에 관련된 내용뿐이었지만 캡틴 마블에선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었죠. 바로 이 테서렉트의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 코어를 만들고 또 이 에너지 코어를 이용해서 광속 엔진을 만든다는 거였죠. 광속 엔진, 광속, 이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단어, 네, 바로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제시해줬다는 겁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트레일러를 보시면 살아남은 히어로들은 시간 여행을 할 거라는 암시가 있었죠. 과거로 왜 가야 하느냐는 명확하진 않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이젠 가능하게 된 거죠. 어쩌면 엔드게임에서 살아남은 히어로들은 테서렉트를 이용해서 광속 엔진을 만들고 앤트맨의 양자 역학까지 모두 동원해서 시간 여행을 할 거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인피니티 스톤은 타노스한테 모여 있습니다.
당연히 테서렉트, 스페이스 스톤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 테서렉트가 타노스한테 있는데 어떻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시면 바로 여기서 중요한 열쇠는 캡틴 마블이 테서렉트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쿠키 영상에서의 캡틴 마블은 살아남은 히어로들의 멘탈이 다 찢어져 있을 때 등장합니다. 히어로들을 만난 캡틴 마블은 제일 먼저 상황을 듣고 시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캡틴 마블의 힘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테서렉트는 없지만 테서렉트의 힘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로 캡틴 마블이 타노스의 적수가 될 수 있을 거란 질문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 캡틴 마블의 능력은 겁나게 세 보이지만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타노스한테 비빌 정도는 아니죠. 아무리 캡틴 마블이 크리 종족과 테서렉트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는 해도 타노스는 이 오리지널 테서렉트의 힘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다른 인피니티 스톤도 모두 모은 상태니까요. 캡틴 마블이 싸우는 모습만 본다면 지구와 우주를 넘나드는 비행 능력도 갖고 있고 다른 어벤져스 멤버보다는 강력할 것 같지만 자세한 내용은 엔드게임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90년대부터 캡틴 마블을 알고 있던 닉 퓨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캡틴 마블 영화에서 궁금했던 것은 트레일러에서도 봤듯이 그의 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닉 퓨리는 한쪽 눈은 안대로 가려져 있었지만 이번 트레일러에선 양쪽 눈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했죠. 결국 영화 내에서는 테서렉트를 지키기 위해서 크리 종족 간의 전쟁 속에서 눈을 다치게 되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밝혀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닉 퓨리가 어벤져스를 만들 때에 대한 떡밥이 있었습니다. 어벤져스란 단어의 어원은 바로 캡틴 마블, 캐롤 댄버스한테 받은 거나 다름없었죠. 닉 퓨리는 미국 공군 시절 캐롤 댄버스의 사진을 보게 되는데 사진에 써있던 글씨는 바로 캡틴 캐럴 어벤져 댄버스. 여기에서 닉 퓨리가 영감을 얻고 자신이 모으려는 히어로 팀의 이름을 어벤져스라고 짓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캡틴 마블을 보고 난 후에 테서렉트와 닉 퓨리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의 연결고리를 생각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 틀린 정보가 있다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이 외에도 다른 캡틴 마블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바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진짜로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엉삼이었습니다.